저는 이런 순간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앉고 팝콘도 챙기세요.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저에게 모델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여성이고 직업상 몸매와 관련된 일을 하시죠. 당연히 자주 구두나 부츠를 신으세요. 그분의 고민은 발톱이 작고 노랗고 전반적으로 발톱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한 피부도 많다고 하셨어요. 일단 댓글에 그녀의 손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흥미롭거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손질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녀가 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큐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구는 족부와 페디큐어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도구입니다. 사실 이런 도구는 집에서도 하나쯤 갖고 있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마법의 막대기 같은 도구로 우리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도 다 꺼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저는 그냥 살펴보고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모험들이 있을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피부가 두껍고 손톱이 꽤 깊이 살 속에 파묻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시작할 거예요. 아마 가장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엄지발가락에 뭔가 이상한 작은 부분이 있고 손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참고로 저는 닥터 알렉스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닥터 알렉스의 저렴한 버전인 SP1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기계로 페디큐어가 가능한지 자주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려요. 기계가 인조 커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발 뒤꿈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손톱도 제가 사용하는 프리저 덕분에 잘 다룰 수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프리저는 큰 물방울 형태이며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KMIS 제품만 사용합니다. 사진, 링크, 품번은 최대한 보여드리고 넣을 수 있는 곳에 넣으려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검색 엔진 활용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엄지발가락 특징으로 돌아갈게요. 제 모델이 인터넷 어딘가에서 봤거나 읽은 내용인데 만약 손톱이 두껍고 노랗다면 집에서 문제없이 풋케어 전문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파일을 사용해서 발톱판의 두께를 갈아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녀도 그렇게 했죠. 하지만 손톱에는 곡선, 즉 아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손톱을 갈아낼 때 손톱에 평평한 면이 생겼어요. 마치 숲속 호수 같았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는 바로 여기 한가운데를 평평하게 갈아서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손톱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손톱이 그 부분에 아예 없는 셈이죠. 이럴 땐 인터넷에서 본 라이프핵을 따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결국 손톱은 양쪽만 남고 가운데는 없어져서 다시 길러야 해요.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직접 손톱을 다듬거나 깎지 마세요. 그런 시술은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신중하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해야 해요. 저는 여기다가 제품을 발랐어요. 손톱 교정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연화제예요. 저는 도맥스 제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미 피부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고 손톱도 조금 더 움직이기 쉬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발의 특징은 손톱이 아주 심하게 말려 있고 피부에 꽉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녀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손톱 및 굳은 살이 있어요. 손톱 및 굳은 살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손톱에 벽이 있어요. 이 옆부분이 제가 큐렛으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손톱의 벽이 피부에 쓸려요. 손톱 주변에 닿아 있는 모든 피부예요. 그리고 신발이 좁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피부가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요. 그 피부가 거기에 끼어서 벗겨지지도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옆쪽 손톱 주름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참고로 발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실제 상담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분이 대화하는 영상이었죠. 거기서 그분이 자기 발 사이즈가 40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 42.5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발가락이 두꺼운 굳은 살, 딱딱한 각질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톱 끝부분 쪽, 그리고 발가락 끝살 쪽 모두예요. 그분은 피부가 노랗고 고무처럼 딱딱해요.
정말 어떻게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게다가 발톱 자체도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요. 항상 눌리다 보니 당연히 발톱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해결 방법은 꽤 간단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신발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보통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페디큐어 전문가가 뭔가 마법을 부려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은 구두를 신으면서도 발톱이 예쁘고 멋져질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모두를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또한 접근은 종합적이어야 해요. 신발을 바꾸고 위생적인 페디큐어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찾아 발톱을 다듬고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양말이나 스타킹도 꼭 신경 써야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모델은 스타킹을 꽤 타이트하게 신고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발가락이 꽉 조여졌죠. 그리고 나일론 스타킹이 이런 손톱 상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니면 단순히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동안 이 발톱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의 시술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 파고들 생각은 없어요. 여기서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녀는 이미 2번째 방문이시고 저는 변화 과정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파란색과 심지어 초록색 다이아몬드 코팅 버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질이 너무 많고 제거하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굉장히 고무처럼 단단해서 여기서는 빨간색 버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저에게 종종 다이아몬드 버에 초록색 표시가 왜 필요한지 물어보시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버는 그냥 미끄러지기만 할 거예요. 더 거친 연마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흔히 블렛이라고 불리는 비트가 있어요. 초록색 띠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정말 잘 도움이 돼요. 심지어 시각적으로도 마치 샌딩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제가 빨간색 비트를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샌딩하는 것처럼요. 물론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면 이런 비트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확인해요. 다 괜찮은지 점검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뭘 뿌리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피부용 소독제예요. 그걸로 먼지를 제거해요. 그걸로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한 상태가 마음에 들면 조용히 탐포나드를 넣어요. 이 경우 탐포나드는 손톱 안에서 옆쪽 피부 주름을 밀어내기 위해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죠. 이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반론에 바로 답할게요. 저는 여기서 교정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신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유니폼을 입어야 하며 항상 스타킹과 구두를 신고 다녀야 하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런 고객에게는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할 수 있어요. 즉, 그녀는 단골 고객이 되는 거죠. 이건 고객에게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삶을 바꾸고 싶어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나면 진정한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꺼이 계속 오시게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한 댓글도 기대하고 있어요.